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올해만 해도 벌써 4번 바뀌었는데요. 자,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한국 전기 설비 규정 개정이 바로 12월 14일 마지막으로 23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한번 저와 같이 보실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특히 특정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개정 사항은 없으나 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시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전기 설비 규정 12월 14일부로 공지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저와 함께 이렇게 확대하면서 볼게요. 일단 이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 개정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자, 현행 한국 전기설비규정 운영상에서 나타난 보완점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이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좀 미미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은 미미한 점들도 있는데 또 이 규정 자체에서 맞춤법이 틀리는 것들도 꽤 있어요. 용어의 또 개정과 함께 맞춤법이 틀린 것도 있어서 이런 것도 소소하게 계속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표준과 또 부합해야 하는 내용들도 역시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거 예전부터 한번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적용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바로 이제 적용이 되긴 합니다. 주택용 누전 및 배선 차단기, 누전 차단기와 배선 차단기의 온 오프 방향이 이제 일원화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로로 누워 있는 것까지 일어나기는 조금 힘든데, 일단 세로로 있는 거는 일어나됩니다. 위로 올렸을 때가, 즉 상으로 올렸을 때가 켜지는 거고, 아래로 내렸을 때가 꺼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분배전반의 경우에 양쪽으로 가로로 누워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분기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역시 온 오프에 대한 동작 방향을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촉이 가능한 바로 그런 전기 시설물이 누전 차단기와 배전 차단기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전기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분이더라도 일반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뭐 우리가 뭐 노인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이 분배전반이죠. 마치 가스 밸브처럼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켜짐과 꺼짐의 방향조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 이거는 사실 문제였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이런 개정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이것이 실제화된 것은 바로 이번부터입니다. 대신에 이제 산업계도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분전반이나 배전반을 만든 제조사에서도 조금 기한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1년간은 유예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누전 차단기와 배선 차단기의 온 오프 방향이 절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주택용 분전반의 구조가 개선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분전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쪽은 경첩 같은 기능이 있어서, 힌지 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기능인데, 최근에 나오는 분전반 그리고 배전반, 주택용 특히 분전반의 경우에는 완전하게 뚜껑이 탈착,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에 있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좀 제가 점검하려고 보면 아래로 툭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게 문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이거 이제 분전반 덮개가 떨어져서 이 사전 점검하려고 갔던 그 아이의 눈에 맞아서 실명하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죠. 이제 21년 5월 달에 이제 나왔던 그 기사인데요. 이제 부모님과 같이 갔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이 뭐냐? 바로 이제 분전반에 있는 뚜껑이 그냥 쉽게 한 번에 모두 다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 힌지를 좀 장착해야 될 텐데, 자, 저도 아찔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좀 개정돼야 된다라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0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에 대한 시설 규정이 또 신설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규정인데, 우리가 HVDC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여기 5개 변전소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 장치를 또 우리가
의무화해야 된다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장에서 전기 충전 장치에서의 이런 감시 장치 시설 의무화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함께 5개 변전소에 대한 내용들도 또 나오고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해양 에너지 발전 설비, 보통 이제 우리가 예전에 조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그 분야에 대한 규정을 또 신설한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 전기설비규정 표준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국제표준 부합화, 그리고 단순 문구 명확화, 오탈자 수정. 오탈자도 사실은 꽤 많았어요. 자, 이런 부분도 모두 다 이제 개정이 좀 됐습니다. 자, 주택용 배선 차단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바로 시행하고요. 공고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역시 한 경과 조치에 대한 또 예외 규정 사항도 있게 되죠. 자, 이거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알아야 될 것과, 자, 그렇지 않아야 될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재편집했는데,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신구조문표 대비, 여기만 일단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전선의 식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전선의 식별이 원래 우리가 L1, L2, L3, N 이렇게 해서 갈, 흙, 회, 청, 그 다음에 보호도체, 농로라고 되어 있어서 전선의 색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조금 용어가 식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요구 사항에서 이제 보호 대책에서 우리가 특수 장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특수 설비라고 바꿨고, 자, 여기 누전 차단기 시설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누전 차단기의 시설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주택용 누전 차단기를 정방향으로 부착할 경우에, 세로로 부착할 경우에는 차단기 위쪽이 올렸을 때가 켜짐, 그리고 차단기 아래쪽 내렸을 때가 꺼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꼭 분전함에 들어가는 곳 이외에도 혹시 외부에 5개라든지 이런 곳에 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시는 분도, 자, 이런 조항이 생겼다는 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즉시 시행이에요. 분전 반 빼고요. 제조사 빼고. 그리고 누전 차단기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사용 조건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전격 감도 전류 30mA, 그리고 보호 장치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 주택용 배선 차단기에 대한 위쪽 켜짐, 자, 그 다음에 차단기 아래쪽 꺼짐, 이 부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옥내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 전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는데, 그냥 구조나 치수 정도, 재료 정도만 나왔었는데, 이제 앞면판은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 것. 그러니까 뚜껑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건 여기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에 전열 장치 있잖아요. 눈 같은 거 녹이는 것들. 자, 거기에 이제 보시면 발열선은 미네럴 인슐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무기물 절연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용어 이제 바뀐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폭염성 분진 위험 장소에서도 역시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 이거 대신 무기물 절연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먼지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유연성 전선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금속재 가요 전선관, 뭐 SF라든지 아니면 GW 이런 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크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킹혼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아크혼이라고 하는 것을 아킹혼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었죠. 역시 아크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킹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설된 부분 500km 우리가 직류 특고압 가공 전선에 대해서도 쭉 이렇게 신설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 보시면은 뭐 새로 적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기술 자격에서는 좀 나오겠는데, 근데 이걸 많이 염려할 필요가 없이 500km의 그 HVDC를 적용하는 구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비중이 높을 거다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어쨌든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 이제 용어에서 우리가 이제 하이 임피던스 장치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고 임피던스 장치라고 이제 부르게 됐고, 고역 여파기를 우리가 이제 하이패스 필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사실 대학 다닐 때도 고역 여파기라고도 배우고 영어로는 하이패스 필터라고 돼 있는데, 완전히 이제 하이패스 필터라고 이렇게 좀 정의된 것, 요거 이제 기억하실 수 있고요. 건물 일체형 태광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규정했죠. 예를 들면 지붕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수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수력 발전에서요, 역시 수차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뭐 재료에 대한 얘기 조금 들어가면서 함께 여기에서, 자, 조력 발전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해양 에너지 발전 설비라고 하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력 발전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더 나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번에 바뀐 규정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하나는
이제 HVDC 관련된 것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있어요. 일반 우리가 특수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정들도 있는데, 자, 그거는 제가 특별하게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만한 내용이어서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여러분께서 알아두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제가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 있나요? 라고 하시면은 크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 자격증에 출제되는 내용과는 지금 여기에서 개정된 내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항상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겠고, 그리고 이러한 법령의 개정이나 아니면 변화되는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천천히 알고는 계셔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즐거운 전기 공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